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음, 접지 중에서도요. 이 지금 최근 접지가 공통 통합 접지로 바뀌면서요. 이 대규모 접지극에 대한 이 접지장 측정법, 여기 보면 삼정극법이 있죠. 여기 EPC 이가 뭐 접지 어스 접지극, 그다음 P가 포텐셜, 이 전위극, 그다음에 전류 주입해가지고 여기 전위 상승을 재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전위강화법 2라고 하는 이 측정법, 대규모 접지장 측정법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이 개념이요, 굉장히 실무적이고요. 현장에서 좀 오해가 많이 이제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왜 이렇게 측정하는지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측정법하고. 자, 밑에 보시면은 자, 옛날에는요,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가 접지 시스템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뭐 접지극 몇 개 박아놓고 건축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단독 접지로 뭐 여기 뭐 전력용, 통신용, 또 뭐 내용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개별 접지로. 근데 개별 접지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뭐가 발생했죠? 여기가 이제 이렇게 이제 뭐 이상전압이 딱 침투하게 되면, 아니면 내각 전류가 침투하게 되면요, 이 전이상성이 어떻게 발생하냐면은 이렇게 발생합니다. 뭐 내가 통신 뭐 필해,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전력이고요, 이게 전력이고요, 뭐 전력이고, 이게 만약에 통신이다. 통신 뭐 낙뢰는 좀 빼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럼 여기 전력선에 유입된 이 전류에 의해서 전이 상승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렇겠죠? 네. 전이 상승이 이렇게 발생하면은, 자, 여기에 전이는요. 여기에 전이하고요. 여기에 전이 상승. 여기에 전이 상승은 만약에 접지극의 반구형으로 친다고 하면요. 반구형으로 친다고 하면은 뭐 이렇게 가지고 여기가 전이 상승이 일어나겠죠. 이 반구의 지름을 A라고 하면은 요 접지극의 전이 상승은 이렇게 됩니다. 어, 어떻게 됩니까? 여기 V의 이 A, 만약에 이 전력이라고 하면은 전력이라고 하면은 이걸 뭐 나중에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로의 뭐 i의 2의 파이 r, 이것도 나중에 산출해 드릴 겁니다. 파이 a, 그죠? 이 반구의 접지장이 2파이 a라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b만큼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요, 이 통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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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위는요, 어 통신의 전위는 마찬가지로 떨어져 있으니까 다시 쓰겠습니다. 로 i, 대지장률, 로의 i에 2의 파이의 뭐 a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옆에 떨어져 있으니까요. b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얘네들은 b가 되겠죠. 예. 거리가 b만큼 떨어져 있으면은 이렇게 됩니다. 결국에는 뭐란 얘기죠? 여기에 접지극의 전이 상승하고요, 전력하고, 여기에 접지 전위극이 전이 간섭을 일으킨다는 말이에요. 그럼 전이 간섭을 일으키지 않으려면요, 얘들이 전이 상승이 거의 줄어드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럼 이 통신 접지극을 여기까지 여기까지 옮기란 얘기죠. 그래서 상승이 안 일어나게끔
원래 이게 무슨 접지의 개념이냐면 이게 바로 독립접지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독립접지는요, 조건이 있어요. 이 독립접지의 조건은 뭐냐면요. 이 첫 번째가 전위 간섭이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전위 간섭이. 그래서 이런 계통을 우리가 IC나 KC에서는 무슨 접지 방식이라고 하냐면 TT 접지 방식이라고 합니다. TT 접지 방식.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착각하고 있는데요. 이 TT 접지 방식은요. 이게 전원부가 있으면 여기 전원부가 있죠. 이 전원부가 있으면은 만약에 여기 유제로가 있다. 뭐 유제로가 있다. 그리고서 여기서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 전원이 쭉 간단 말이에요. 쭉 이렇게 쭉 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TT가 뭐죠? 여기가 얘네들을 대지까지 접지를 했단 얘기죠. 이렇게 이게 이제 전원 계통의 계통 접지, 이게 T란 얘기고요. 테라 대지에 연결됐다 해서 T 접지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근데 너무 길다. 여기서 이제 부하를 쓴단 말이에요. 부하. 부하를 이렇게 쓰고서 부하. 부하를 쓰고서요. 얘네들 부하에 이제 여기 P선이니까 전원선이니까 부하에 하나 연결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N상에서 뭐 단상보라 가면은 이렇게 연결해서 씁니다. 이렇게. 그래서 얘가 뭐 상전선 뭐 P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얘네가 중성선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또 이렇게 대지에다가 접지하는 게 TT 방식이죠. 근데요, 이 TT 방식을 오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개별로 접지했다고 해서 얘네들을 전부 다 TT라고 하지 않습니다. 얘네들의 전제 조건은요, 위에서 말씀드리다시피 여기에 만약에 여기 변압기나 이런 거에 대한 접지에 의해서 전위 상승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전위 상승이요, 여기 영향을 미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게 되면은요, 여기 전위 상승이 요만큼 발생했죠? 이만큼 전위 상승이 여기 요만큼이라도 발생하면요, 요만큼이라도 발생하면 이건 TT 계통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이렇게 하더라도 무슨 계통이라고 하냐면은 얘네들은 TN 계통이 더 맞는 겁니다. 왜? 전위 상승이 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전위 상승이 발생하냐 안 하느냐로 TT 접지 방식을 따지는 거지, 뭐 부하의 접지를 따로 했다고 해서 그걸 TT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되는데 만약에 메시 접지를 했다 이거예요. 저희가 현장에 아파트에서 뭐 메시 접지 많이 하죠. 그래서 메시 접지를 이렇게 했다 이거 그래요. 만약에 메시 접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메시 접지를 이렇게 하게 되면요. 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뭐 이렇게 했다고요. 뭐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근데 여기가 이제 전기실이에요. 만약에 전기실. 이쪽이 전기실이라고 그래요. 전기실 하부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맨 끝에 만약에 이쪽에 이제 기계실이 있어요. 기계실. 아니면은 뭐 맨 먼동 뭐 101동 101동에 110 120 110동에 110동의 PM 판넬을 만약에 여기서 접지를 바로 했다 이거예요. 여기서 녹색으로 접지선은 제가 녹색으로 PM 판넬의 전원부 있죠. 거기를 저희 전기실까지 안 끌어가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내렸다 이거예요. 여기 전기실도 이 메시 접지에 다 뭐 몇 개 정도 내려와 있잖아요. 자, 이런 경우는 여기 접지 따로하고 여기 접지 따로 했지만 밑에 접지거기로 연결된 거죠. 즉, 요 상위 그림에서 보시면 이 접지선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대지 속에서 이렇게 연결된 거란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TT라고 부르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왜? 여기가 지금 전위상승이 이 접지극 전체 메시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전위가 다 간섭되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TT라고 하는 게 아니고 TN 계통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밑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공사가 힘들어지니까 여기다가 실제로 뭐 전기실까지 얘네들을 이렇게 해서 끌고 가죠. 실제로는 이것도 TT고요. 바로 밑에서 내려도 TT입니다. 저기 TN입니다. 둘 다 TN 계통으로 지금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요. 또 하나는 또 하나는 현장에 이제 대형 공장, 대형 플랜트나 이런 현장에는 아니면 대형 우리 전단지타나 아니면 뭐 아파트 뭐 이런데 측정할 때 접지저항 측정할 때 문제가 발생해요. 뭐냐면 이렇게 측정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얘네들의 전이분포는 이렇게 되죠. 이 메쉬망을 기준으로 양 옆에가 이렇게 전이가 올라갈 겁니다. 전이상승이. 전이상승이 올라가는데 이게 접지점을 측정할 때요. 이런 실수를 범하시면 안 됩니다. 자, 얘네들의 전이상승의 최대치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이상승의 최대치입니다. 이게 즉 이 전이상승을 재야지만 이 메쉬망의 접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접지정의 개념은 R은 VI 그죠? 좀 이 뜻을 잘 새기셔야 되는데 유입된 전류에 의한 전이상승입니다. 즉 이게 이 계통의 접지 저항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삼정국법에 의해서요. 삼정국법에 의해서 여기다가 2극, 여기다가 2극, 여기다 B극, 여기다 C극을 재게 되면요. 만약에 여기다가 얘네들을 2극 EPC를 딱 재게 되면은 여기다가 이 P, C를 딱 측정하잖아요. 그럼 얘네들은 이걸 측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측정 못 하죠. 왜냐면은 여기 내부에서는 전이상승이 이렇게 메시 전압만큼 뜨는 거죠. 메시 전압만큼 뜨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되면요. 이렇게 되면 접지정이 당연히 뭐 0점 몇옴 막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얘네들이 측정할 수 있는 최고 전압의 형태는 요거밖에 못 재는 거예요. 요 크기밖에. 그래서 이 크기를 저희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거를 이 메시라고 하는 겁니다. 얘네들의 크기를 이 메시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감전보할 때는 요 안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의 접촉 전압이 이거기 때문에요. 이거기 때문에 요 전압만 검토하면 돼요. 근데 여기 외부에서 이런 데는 위험하니까 여기 뭐 외부에 울타리 접지 하기도 하지만 실제로 이런 메시 계통에서의 접지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극을 여기다 두고요. P극을 한 이 정도 이 접지 이 폭에 뭐 100m라고 하면은 200m, 300m 뛰어가지고 그다음에 이 C극도 이렇게 바깥으로 200m 이 전체 접지극의 전이당선 얘를 측정하기 위해서 C극을 저 멀리 건축물 바깥으로 해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재됩니다. 그다음에 얘네들의 각도는요 실제로 90도를 둡니다. 90도. 90도를 두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이 조그만 삼정국법 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규모가 작은 전류를 이렇게 흘려보내죠. 흘려보내면서 이 전류에 의해서 유도장애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 전이접지국을 유도장애의 간섭을 적게 받기 위해서 이렇게 90도나 뭐 180도까지 이렇게 위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90도 위치하게끔 됩니다. 이렇게 측정을 해야지 얘네가 측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안에서 재면요. 뭐 0.2옴 이렇게 나오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뜨리게 되면요. 실제로 요게 측정되기 때문에 접지장이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정하는 법을 저희가 전이광학법 2라고 하는 겁니다. 2. 그리고 왜 이런 방법을 지금 문제가 되냐면 지금 최근에 공통 통합 접지 되면서요. 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형태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을 어떻게 어떤 원리에서 측정하는 거냐. 그 그림이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요게 두 개.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보시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제 자, 이 그림을 이해하셔야 돼요. 이 그림을. 자, 이렇게 측정하는 법은 아까 봤고요.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측정하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표의전압을 딴 말로 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지전압의 개념은요. 지전압의 개념은 이겁니다. 자, 지전압의 개념을 보시면은 요거예요, 요거. 지전압 개념은 뭐 이렇게 기타 전동기라든가 아니면 뭐 전기철도라든가 이런 누설 전류에 의해서 얘가 지나가죠. 지나가면서 이 지전압이 여기 전압계 있죠. 이 전압계에 영향을 줍니다.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나갈 때 이 전압 강화에 의해서 요만큼의 전압이 걸리겠죠. 그럼 우리는 원래 유입된 전류에 의한 전위 상승만 재야 되는데 이 누설 전류에 의한 전압이 같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대지 속으로 흐르는 누설 전류. 그래가지고 그걸 지전압이라고 하는데 이 지전압은 우리가 접지장 측정하는데 오차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전압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 지전압을 빼주는 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정확한 접지장을 측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가 바로 밑에 벡터도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벡터도 그리는 거 이제 보셔야 되는데 이 지전압에 있다 이거예요. 지전압이 이게 이거는 뭐 임의의 벡터입니다. 지전압이 뭐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딱 뭐 위상은 마음대로 하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이 지전압이 이제 중요한 오차가 된단 말이에요. 오차. 이걸 임의의 벡터도로 딱 하면은 벡터도로 딱 했죠.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값은 만약에 임의의 벡터 측정값을 이렇게 했다고 쳐요. 뭐 이렇게 이게 측정값이란 말이에요. 측정값은 제가 파란 걸로 하겠습니다. 파란 거로. 그러면은 이 측정값에서 그럼 참값은 어떤 거냐? 이 참값이란 거는 이 참값이란 건 진짜 값인데요. 얘네들은 이 측정값에서 이 지전압 오차를 빼줘야지 참값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지전압을 빼줘야 돼요. 지전압을 지금 어떻게 빼줄 거냐? 음, 지전압을 이렇게 빼줄 겁니다. 지전압을 빼준다는 얘기는 지전압을 거꾸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벡터도가 지금 거꾸로 돼 있잖아요. 네, 이게 마이너스 지전압이죠. 이게 마이너스 지전압입니다. 그렇겠죠. 얘를 빼주면은 얘하고 이 파란 거하고 얘하고 합이 바로 참값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값, 리얼 값을 이렇게 녹색 벡터로 나타내 주겠습니다. 녹색 벡터. 얘들을 녹색 벡터로 딱 나타내 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 참값을 알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VSO를 알기 위해서. 그쵸? 그럼 요 삼각형에서요. 요 삼각형에서 얘를 이렇게 옮기면은 빨간 게 요거죠? 빨간 게 요겁니다. 그쵸? 빨간 게 요거고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 각도 요 각도를 제가 세타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이렇게 쭉 사선을 딱 그어요. 제 점선으로 긋겠습니다. 사선을.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얘네들을 확장해 가지고 이렇게 긋게 되면은 요 각도하고 같기 때문에 여기 세타죠. 세타고 지금 세타고 요 빨간 것도 이 지전압이죠. 지전압입니다. 지전압. 그죠? 그다음에 요게 세타예요. 요 각도가 같은 각도가 되겠죠. 평행하니까요. 같은 각도가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요 크기 이쪽에 오른쪽의 크기는 오른쪽 요 높이는 V0에서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사인 V0의 사인 세타. 그다음에 여기 부분이요. 여기 부분은 V0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네, V0의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방정식을 세우기 위해서 오른쪽에서 어떻게 됩니까? 오른쪽에다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방정식이 이렇게 됩니다. 어, 어떻게 되냐면 방정식을 세워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 VS1에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죠. vs1의 자승은 그죠? 요 밑에 얘하고 둬야 되죠. 그래서 vs5에 플러스 여기 밑에 있는 게 v0의 코사인 세타였죠. v0의 코사인 세타의 얘들의 밑변의 즉 합의 제곱 플러스 높이 제곱이죠. 높이는 어떻게 됩니까? v0의 사인 세타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제곱이죠. 예, 제곱입니다. 그럼 얘들 계산해 이제 좀 풀어쓰게 되면은 VSO 제곱 나오고요. 그다음에 자 VSO의 제곱 뭐 SO의 제곱 플러스 여기 V0의 코사인 제곱 세트하고 V0의 사인 제곱 세트하고 하면은 V0의 제곱만 나오는 거죠. 그래서 V의 제로의 네, 제곱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 EVSO V0가 나오죠. EVSO의 V5의 V5의 코사인 세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방정식이 하나 성립했고요. 이렇게 좀 작게 하겠습니다. 작게 12 정도. 이렇게 성립했죠. 여기 삼각형에서요. 이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SO를 이거 참값을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극성을 바꿔 가지고요. 한번 저특정합니다. 즉 P하고 C를 이 접지극은 놔두고요. P하고 C를 극성을 바꿔요. 극성을 바꿔가지고 한번 더 측정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극성을 바꿔서 측정하는 이유는요. 두 개의 방정식을 세워가지고요. 이 지전압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반대로 측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VSO가 참값이 이번에는 반대값으로 되겠죠? 마이너스 극성을 달았으니까요. 이게 반대가 됐고요. 지전압은 똑같이 걸리고 그다음에 여기서 측정치는 이번에는 이렇게 됩니다. 뭐 극성을 반대로 어, 걸어도 이 지전류의 위상은 바뀌지 않죠. 왜냐면은 여기서 이 극성을 바꿨다고 해서요. 이 지전압의 위상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전압이 그대로 인가되죠. 그러면 우리가 또 여기서 이제 방정식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얘들을 직각으로 이렇게 하나 그은 거죠. 직각으로 하나 그은 겁니다. 그때 요 세타가 똑같이 여기에 세타로 되죠. 이렇게 세타로 됩니다. 그럼 얘네들도 어떻게 돼요? 여기는 V0에 이게 V0죠? 이게 V0니까요. 이게 이제 똑같이 V0니까 V0의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요것도 V0의 사인 세타가 되죠. 얘도 V0의 높이는 사인 세타가 됩니다. V0에. 그러면은 얘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요 VS2를 이때는 어떻게 되죠? VS2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2의 제곱이 되는 거고. VS5. 그죠? 그다음에 높이 V0의 사인 세타의 제곱은 똑같이 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VSO가 뭡니까? 어, 마이너스 VSO가 되죠. 마이너스 VSO 뭐 그다음에 플러스 왜냐면은 요것만 필요한 거죠. 요것만 마이너스 VS의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네들 플러스면 VS의 제곱 플러스 여기 V0 코사인 세타 V0 사인 세타 똑같이 되고요. 얘 부호만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즉 두 개의 식이 이제 나왔죠. 두 개의 식이 나왔습니다. 두 개의 식이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식에서 두 개의 식을 더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더해주면요. vs1의 제곱, 뭐 vs1의 제곱 플러스 vs2의 제곱, vs2의 제곱은 둘 다 없어지고요. 저기 코사인 항이 없어지죠.
코사인 항이 없어지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애들은 어, 2, 2의 V S5의 S5의 뭐 S5의 제곱 플러스 V0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잠시만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VSO죠. 이거 측정치 측정치고요. 그럼 VSO로 정리하게 되면은 얘들을 VSO로 정리하면은 VSO로 정리합니다. SO로 정리하게 되면 이 값이 어디에 있느냐? 이거는 좀 끌어올게요. 수식 때문에. 이 값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값이 요 값이 되는 겁니다. 요 값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은 측정값이고요. V0는 어떻게 되겠어요? V0는요 처음에 측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같죠? 그래서 요거를 여기 전압하고 여기 전압하고 처음에 대지에다가 딱 꽂아가지고 측정하면은 이 전압이 측정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리얼 그 대지에 대한 전위 상승을 직접 알 수가 있는 거죠. VSO, VSO. 그러면 VSO만 알면 뭐 하겠습니까? 결국에는 VSO를 측정했다는 건 어떻게 되죠? 접지장은 이렇게 되겠죠. 접지장은 아래다가 접지장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측정한 VSO에다가 이때 측정 시 전류를 나눠주면 이게 바로 접지 저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접지 저항을 측정하는 게 바로 전위과학법 2입니다. 2.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실제로는요 이런 풀이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사 답안지에. 근데 이런 풀이 과정을 지금 설명 안 하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 그림만 나오고요. 이 그림만 나오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 이런 것만 주어지면요. 공부하실 때 그 이해가 안 되면 외워야 되거든요. 그럼 외우게 되면 응용이 안 돼요. 그다음에 그 정확한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안전공사에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 안전공사에서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근거를 좀 이렇게 잘 만들어 가지고 제시를 해주면 이 현장에서 뭐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기숙사 공부하시는 분들이 좀 편할 텐데 아마 아시겠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많이 고려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결과치만 이제 내보냈다. 근데 공부하실 때 공부하시는 분의 입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딱 파악하셔가지고 답안지에 기술을 하셔야지 그분들이 20점 넘는 거예요. 기술사 공부할 때요. 어, 어떤 분들은 많이 그런 말 합니다. 아, 책하고 똑같이 썼더니 16점 이상 안 나오더라. 그렇지 않습니다. 네. 책하고 똑같이 쓰더라도 어떻게 쓰는지에 따라서요. 이 필기 점수도 20점, 22점 충분히 나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해서 학교 가셨던 분들은요. 음, 계산 문제 말고요. 일반 필기 문제도요. 20점 넘고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개념들을 좀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접지장의 개념부터 왜 메시 접지장 그렇게 측정하면 안 되는지, 왜 멀리 끌고 가서 재야 되는지, 현장 또 감리하실 때 이런 사항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걔네들의 기술적인 이유 이런 것들을 다 아셔야지만 어, 아시는 게 좋죠. 왜냐면 접지가 워낙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